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교육입니다. 요즘 어지간한 가정에는 반려견들을 다 키우시죠. 반려견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이쁘게 미용도 이쁘게 하고 염색도 하고요. 근데 이 반려견을 비싼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반려견의 어떤 장애가 있는 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치료하고 얼마나 요즘 이 반려견은 또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뭐 되는 게 있긴 하지만 또 그것도 되게 비싸고 그런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술비가 들어가고 치료비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분양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하는 판례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종류가 반려견이 좀 특수한 거였나 봐요. 포메라니아종. 저는 사실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이 포메라니아종 전문 브리더인 분으로부터 강아지 2마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분양을 받은 게 2018년인데요. 2018년 10월인데 거금 950만 원을 주고 근데 약 9달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9달 동안은 몰랐던 거죠. 이 강아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강아지들에게 유전질환이 있었대요. 후드골 이성형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유전질환이 있어서 이걸 수술을 받고 평생 이 강아지를 또 검사를 해야 되나 봐요. 이 사람처럼. 그래서 치료비하고 수술비로 거금 또 1,400만 원을 들여서 쓰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어때요? 분양업자에게 이것은 온전한, 우리가 이 법률상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 취급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겨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는 건강한 강아지, 물론 예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뜻밖의 숨은 하자가 있었다, 물건에. 그러니까 9달이 설사 지났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런 판례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하자 있는 물건은 뭐 숨은 하자의 경우 뭐 6개월 이내 뭐 이렇게 하자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민법상 규정도 있긴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분양한 분은 선천적, 유전적 기형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그걸로 인해서 큰 증상 없이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분양한 지 9달이나 지나갔고 치료비 책임을 묻는 거, 이거는 조금 가혹하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요, 불법 행위로 물건이 훼손됐을 때 수리 또는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수리 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교환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 손해로 봐야 된다. 하지만 이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을 지닌 동물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통 물건과 같이 교환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졌다. 물론 뭐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보험이 없다고 쳤을 때요. 이 부서진 차를 수리하는 거하고 부서진 차가 그때의 중고 가격을 따져서 우리 법원에서는 낮은 가격을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나는 이 차가 너무 아까워요. 나는 내가 이걸 얼마나 아끼는 차이기 때문에 난 이걸 꼭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수리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중고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다. 그럼 우리 법원에서는 중고차 가격 800만 원뿐이 계산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물건인 건 맞다. 그러나 이건 생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얘를 버리고 어떻게 버리겠어요? 버리고, 왜냐하면은 산 가격이 950만 원인데 이미 수리비가 아니죠. 치료비 수술비가 1,4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또 진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산 가격,
950만 원만 주고 이 강아지를 반환한다?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것은 생명이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치료비를 지불하고도 이거는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쵸 반려견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위라든가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재반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이 상당 인과관계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자 있는 물건을 판 거니까.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는 손해금으로 수술비로 지출한 돈 1,400만 원의 2분의 1만 줘라. 그래서 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그 강아지 같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분양했을 때, 이렇게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물론 이제 그 판 사람도 마찬가지죠. 분양을 한 분양업자도 건강한 강아지를 준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유전적인 걸로 인한 그 선천적 기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은 이 소형견들에게는 사실은 흔한 증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흔한 증상을 더 검사를 해서 전문가니까 이거를 매도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우리 법원에서도 이렇게 기형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했을 때 이것을 불완전 이행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희귀한 거가 아니고 이제는 뭐 반려견이 거의 일반화되고 뭐 없는 가정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라고 한다면 이것을 분양하는 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이 강아지에 대한 상태, 건강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이게 이제 또 관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